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의료기기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원주시가 소규모 기업 지원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의료기기 창업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주시와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번 시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백종수 재단법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 발전 전반을 이제 맡고 있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 산업 성장 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창업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전 주기별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기술 사업 지원, 인허가, 세계 시장 진출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강원도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강원도 입장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전망과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강원도는 물론 우리 원주시의 산업 구조를 바꿔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생산액의 12%, 또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지역 특화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관광산업과 함께 강원도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전기, 전자, 의료기기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으로 발전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은 지역 이미지에 부합하는 생명 건강 산업과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전망과 가능성을 저희들이 추측을 해본다면 혁신형 기기의 성장으로 생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고령화와 피부 미용 관련한 성형 그리고 의료기기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전략 산업 중 시장 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이란 큰 목표를 세우고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900억 원의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총 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을 밝힘에 따라서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다양한 산업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료기기 규제 자유특구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에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에서는 모두 6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원주 지역은 당뇨병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진단, 또 의약품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와 의료기관 외에 휴대용 X선 진단 시스템 실증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서 원격 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강원도 내 격오지나 만성질환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방안을 또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원격 의료가 실생활에 가능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묶여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특구 지정 이후에 수도권의 메이저 기업에서도 많은 문의와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상당 액수의 투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50여 개 기업 유치 또는 신규 창업과 230여 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서 직접 매출 390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강원도와 지역사회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각고의 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법 규제가 좀 많은 발목을 좀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정부가 바이오 헬스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좀 발표를 해서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바이오 헬스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바이오 헬스 신산업을 통해서 국민이 혁신적 의료 기술을 신속히 접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 위주로 선정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의료 데이터 활용과 민간 개방 확대,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하거나 이를 적용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 신설, 또 우선 심사 제도 등으로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형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또 심평원의 경우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의 제한으로 혁신적 기기 개발을 위해 활용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의료기기 신제품, 서비스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 창업자들이나 신규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이제 기업의 지원입니다. 뭐 지난해 종료된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 소규모 제조기업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34억의 순수 지자체 예산만을 투입해서 운영한 사업이고요. 매출 20억 미만의 소규모 창업 초기 상태의 강원권 의료기기 기업을 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시의 분석 효과에 따르면은 참여 기업들이 지원금 대비 700% 이상의 매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되고 또 지난해 수혜 기업 중 강원권의 많은 기업들이 시제품이나 시험 인증 지원, 기술 협력 지원, 마케팅 지원을 받아서 생산, 수출, 고용 증대 등의 의료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기업 지원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지난해 성과에 이어서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2020년부터 5년간은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스타 기업 육성을 통한 R&D 과제 지원, 소규모 기업 시제품, 시험 인증 지원,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2월 중 공고 예정 중에 있고요. 앞으로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또 의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좀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이 꼽으시기에 2020년에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당연히 강원도와 원주시의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또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 저희의 1차적 목표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단순한 지역의 성공 사례가 아닌 국가 미래전략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꾸준히 지원해 나간다고 한다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또 정부의 정책이 잘 조화롭게 갖춰진 우리만의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해서
앞으로 어려운 국내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또 세계적인 의료기기 허브 역할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 사실 좀 어지러운 국제 정세와 좀 먹구름이 좀 드리워졌다는 말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뭐 일본과의 관계 악화도 있었고 뭐 미중 관계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스에 메르스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까지 겹치면서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헤쳐 나가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대일 수출 규제, 또 홍콩 내분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국내외 정세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로는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제품 수출이나 원자재 또는 중간재 수급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서는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출판로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우리 재단에서도 새로운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서 전시회나 시장 개척 지원을 추가하여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과 미국 등 중남미, 동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생산 수출 감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계시는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1월 달에는 중동 지역 최대 전시회 두바이 아랍헬스에 저희 관내 11개 기업이 원주 공동관을 조성해서 참가를 하였습니다. 네. 재단은 10년 이상 삼가한 성과를 토대로 아주 중요하고 좋은 위치에 공동관을 설치를 했고 또 10년 이상 성과를 토대로 원주 의료기기 제품 기술 경쟁력이 합쳐져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고요. 또 바이어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 국제 정세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염려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기 클러스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를 원동력으로 산업 불모지에서 강원도 제1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와 의료기기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동관 조성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의료 쪽인 분야인 만큼 좀 코로나19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선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산업 생태계 또 의료기기 제조기업 분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네. 이번 사태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미 저희들이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준비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원격 모니터링이라든지 원격 진료 상황이 저희 관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네네. 이번과 같은 2차 감염이라든지 오염원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름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뭐 사업체의 손실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좀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원자재, 부자재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고요. 또 저희 의료기기 분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저희는 이 공백을 메우고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즉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또 미주, 또 동유럽 등 다양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차근차근 시와 또 강원도 중앙정부와 같이
힘을 모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좀 상황은 좀 수출 이제 상황들은 좀 기업체 상황들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수출 활동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우려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국내의 정세를 면밀히 파악해 가면서 새로운 시작의 동향들을 차근차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증진이라는 좀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는 만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행보 역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구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던 한 해였다고 한다면 네. 2020년도 올해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포함됨에 따라서 지난 17년 선정된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사업과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반경 20km 내 지역을 혁신 융복합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규제자유 특구와 연계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2019년 선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다양한 의료사물 인터넷 기기의 개발과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또 R&D, 기업 유치 외에 관련된 핵심 사업이 모두 준비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 테스트 베드가 강원도 원주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뭐 도민들에게 사실 좀 코로나19로 좀 심적 안팎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도민들에게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 좀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독자적으로 자생적으로 커온 것은 아닙니다. 네. 주변에 대학, 또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 연구기관, 많은 단체,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주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전국에서 또 우리 강원도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어려울 때일수록 제조기업들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면은 앞으로 최일선에서 우리 강원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품목군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수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